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포에게 꼭 필요한 성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5대 영양소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물. 또 소금, 미네랄, 또 나왔습니다. 산소와 물입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영양에 포커스만 맞추는데 사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수분대로 세포는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산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탄단지는 많이 드시니까 두고요. 비타민, 미네랄, 물과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TM만의 독보적인 차별성, 영양소 전달 개념, NTC 맞나요? 저 밑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영양소를 필요한 때 시작!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에 안박해서 세포 수준까지 전달합니다. 자, PM은 반드시 여기에 타서 먹어요. 물. 알약은요 그냥 꿀꺽 삼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PM은 반드시 물에 타서 드셔야 됩니다. 물에 타서 먹으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엄선된 영양소 조합형.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커플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너지 나는 조합. 세 번째요. 지용성 영양성분은 우리가 흡수를 바로 소장에서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간을 통해서 수용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단계를 줄여놨습니다.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 그 다음 특별한 식물 영양소요.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말씀드리죠 많이.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과학기술이 포함돼서 우리 몸속으로 빠르게 어디까지 전달한다고요? 세포. 근데 왜 세포까지 가야 되죠? 영양이 이렇게 막히시면 안 되는데. 자, 나란 사람이요.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요. 100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뻔한 거를 굳이 얘기해야 되냐? 네. 다른 제품은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타입이요. 이 타입을 드시죠. 알약 타입으로. 자, PM은 당연히 액상 타입. 물에 타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성적으로 만들어진 멀티비타민 알약은 장내 흡수율이 몇 프로래요? 3에서 5%. 10%가 채 안 된다. 그 이유는요,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얘를 염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쟤는 물과 함께 위로 들어가서 위산에 의해서 이온으로 쪼개져요. 그래야 소장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PM은 이게 기술력입니다. 물에 타는 즉시 위산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온 상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입 점막부터 어디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럼 가령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 알약이 들어가서요 위산의 pH가 1.5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온으로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위장 기능이 어때요? 떨어지죠. 위장 기능이 좋아도 염의 상태를 이온화시키는 50%만 우리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위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이하로 이온화가 되고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먹는 게 다 어떻게 된다? 배출된다. 자, 이 이야기예요. 저쪽 세포 그림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에 원소들은 각 채널로 자기의 채널이 정해져 있어요. 칼슘이면 칼슘 채널로 들어가고 아연이면 아연 채널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시켜야 됩니다. 그건 하는 게 위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위장이 너무 안 좋아. 만성이야. 위장약을 달고 살아. 이런 분들은 위산이 분비가 덜 되거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럼 세포 영향, 여기서 PM 제품을 다 빼고 PM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세포 영향의 메커니즘은 영양과 그 영양을 대사시키면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PM 3종을 넣으면 딱 떨어지죠. 자, 그럼 이걸로 보겠습니다. 핵심 3종. 자, 첫 번째, 파워 칵테일이요. 영양 섭취입니다. 자, 우리가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습니다만 잠자리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각 장기들이 깨어나야 돼요. 맞나요? 이때 혈당을 체크하면 혈당 어떨까요? 쫙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요? 잘 때는 심장이 막 뛸 필요가 없잖아요. 떨어졌다가 생활을 해야 돼요. 기지개 켜고 일어나는 순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심장은 어때요? 뛰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저도 아침에 눈 떠서 혈압과 혈당을 재면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발 눈 뜨자마자 혈당 체크하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혈압 체크하지 마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일어나서 한두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가 됩니다. 이때 나오는 수치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영양 섭취요. 우리는 100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이 하나하나 세포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몇 종의 영양이 필요하네요? 50여 종이요? 어머나, 근데 파워 칵테일에 몇 종의 영양이 들어있나요? 50세. 그럼 아침에요, 우리 막 밥하기 귀찮잖아요. 저도 아침밥 안 합니다. 국에 밥 말아서 먹이는 것보다 파워 칵테일 한 포 속에 영양을 먹이면 세포 작동이 훨씬 잘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면은 저는 아침에 2포 먹습니다. 그 강의 직전에 파워 칵테일 1포 먹었습니다. 왜? 밥 먹으면 트림 나오니까 밥을 안 먹거든요. 강의 전에는. 그런데도 누구보다 쌩쌩하죠? 네, 왜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가동시키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세포한테요. 자,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항산화 성분 4종, 비타민 B군 8종, 유산균 2종과 식이섬유 7종, 그리고 야채과일 추출물인 파이토케미컬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본사 자료입니다. 여러분, 본사 홈페이지에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뜯어보면 53종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성분들이 5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여기가 고장이 나면 흡수 작용이 안 됩니다. 어딘가요? 장염. 두 번째요,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을 하는 것은 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아서 PM이 아니라 PM 할아버지를 먹어도 돼. 그럼 뭐해요? 장에서 소장이 안 좋으면 먹은 거 다 그대로 어떻게 되죠?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장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장 환경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 독소를 배출하는 것. 그런데 장은요, 우리 몸속에 지용성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훌륭한 배출 통로입니다. 그래서 배출이 되지 않으면 흡수도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잔에다가 찰랑찰랑 차있는 잔에다가 아무리 좋은 걸 부으려고 해보세요. 들어가나요? 먼저 뭐 해야 되죠? 빼야 되죠. 그래서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도 장을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를 위해서도 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장에 있다고요? 70%.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각종 질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을 개선할 수 있는 아까 유산균과 식이섬유 파워 칵테일 들어있나요? 네. 저희 팍칵 드시면서 유산균 사서 드시는 칭찬해드리려고요. 네. 소심하게. 자, 그런데 안 드셔도 됩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짝꿍이어야 돼요. 유산균만 먹어서는 오히려 장 점막을 뜯어먹는데요. 균이니까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유산균을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워 칵테일 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산균과 뭐가 있죠? 식이섬유. 네, 다 설계해놨습니다. 사실 다른 유산균을 사 드시기보다는 파워 칵테일 한 포를 늘려서 드셔보세요. 그럼 바나나를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장과 그래서
네, 우리 정신적인 우리 두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건강이 정신의 건강이다라는 말은요, 이 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팍팍을 먹어야 하는 두 가지 키포인트 뭐였죠? 50여 종의 가장 기초, 세포를 작동시켜야 되니까 영양이 다 들어가는 거. 또 하나요? 그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 어디를 잡아줘요? 장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야 배출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다라는 것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파워 칵테일에 비타민 B군 8종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 항산화 4가지 종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액티바이드 3스푼과 그 다음 제슈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 안에. 그리고 2종의 유산균, 7종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먹었어요. 이번에 뭐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겠죠.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노폐물, 즉 독소를 배출한 탁월한 미네랄들이 커플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죠? 멋진 성형,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아까 100종의 세포로 우리 피부 세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름이 깊어지고 많아지죠. 왜 그럴까요? 노화. 맞습니다. 그럼 세포가 탱탱할까요? 쭈글쭈글할까요? 쭈글쭈글요. 세포가 왜 쭈글쭈글한지 개선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독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병이 들어서입니다. 자, 그럼 리스토레이트는 이렇게 8종의 필수 무기질과 그 무기질의 역할을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 B2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셨죠? 무기질은 인체 몇 프로? 4%밖에 없지만 없으면 몇 가지의 질병이 나타난다고요? 네, 900여 종. 어우, 이제 안 계셨네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고요. 신경계 혹은 대사,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 미네랄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미네랄이 칼슘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영양제 먹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칼슘이잖아요. 왜 칼슘을 그렇게 많이 먹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뼈가 약해지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칼슘은요 99%가 뼈에, 그럼 나머지 1%는 혈액에 들어있습니다. 99% 속에 칼슘이 중요할까요? 1% 혈액 속에 칼슘이 중요할까요? 1%요. 자, 이 1%의 칼슘이요, 우리 몸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의 기본적인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1%가 안 되면 어디서 빼오냐면 뼈에서. 그때 가장 먼저 어디서 빼게요? 뼈 중에 치아입니다. 치아에서 많이 뺍니다. 그래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 제대로 섭취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칼슘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느냐? 칼슘은 칼슘만 하나 먹어서는 흡수 작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커플로 움직여야 되는데 칼슘과 뭐요? 마그네슘 2대1의 비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리스토레이트 비율 보세요.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만 같이 먹으면 되나요?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네, 비타민 D요. 얘는 비타민인데 왜 같이 먹어야 되나요? 자, 그럼 100종의 세포. 여러분 100종의 세포에 다 칼슘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세포들이 있을까요? 필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필요하다고 어떻게 알아요? 어느 세포에 칼슘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저절로 알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갑상선의 역할입니다. 부갑상선이 우리 세포를 이렇게 스캔하고 있다가 저쪽에 있는 세포에 칼슘 부족해 라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요, 심장이요. 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쪽 세포에 칼슘 부족해, 빨리 출동해. 그러면 심장에 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을 데리고 그 세포로 가서 넣어줘요.
그럼 칼슘, 마그네슘만 있다고 작용이 안 되네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비타민 D. 그래서 갑상선 확보를 절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부갑상선이 금방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칼슘만, 마그네슘만, 비타민 D만 드시는 분들 뭐라고 하시면 돼요? 네? 나 왜 칼슘 이렇게 먹는데 효과가 없지? 왜 없어요?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는 같이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품 중에 뭘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리스토레이트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수치를 주사를 받거나 드시는 분들한테 리스토레이트 한 포 듣고 세 포가 훨씬 효과가 좋다. 지금 프로세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요. 칼슘이 왜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냐면 여러분, 미네랄 중에 가장 작아요. 크기가. 가장 작아서 저 채널로 들어가려면 1옹스트롱이요. 굉장히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나노칼슘이라고 들어보시죠. 나노칼슘 선전 엄청 많이 합니다. 주변에 나노칼슘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칼슘 부족하다고. 나노칼슘은 10옹스트롱. 칼슘 채널의 크기보다 10배가 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저 채널로 들어가려면 1옹스트롱이어야 돼요. 그럼 10배 큰 나노칼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위산이 건강하게 분비가 되고 1.5 pH를 맞췄을 때 걔가 분해돼요. 이온으로.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염의 상태의 칼슘을 드시는 분은 건강했을 때 50%.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리스토레이트를 물에 타는 순간 뭐가 된다? 이온화. 1옹스트롱의 크기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바로 저기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미네랄은요? 칼슘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슘이 가장 핵심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칼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우리 제품의 강력한 차별성, 물에 타는 순간 뭐가 된다? 이온화가 된다. 됐죠? 자, 그럼 칼슘만 먹으면 되나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먹어야 한다.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리스토레이트는 8종의 무기질과 비타민 D, 그 다음에 2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저 미네랄들의 성분을 잘 보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자, 영양을 아까 섭취했죠? 카우 칵테일로 53종의 영양을 우리 몸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얘를 대사를 시켜야 됩니다. 대사라는 건 뭐냐면 점심 드셨죠? 졸리신가요? 졸리시는 분은 지금 뭐 드셔야 돼요? 액티바이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대사. 우리 몸의 효소는 제한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장 먼저 쓰는 에너지는 소화 에너지로 씁니다. 왜죠? 우리 몸의 위장에 지금 음식물이 가득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은 부패하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몇 도? 36.5도. 한여름 더위의 온도를 내부 장기들이 가지고 있고요. 수분 몇 프로? 70%.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우리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나누면 어떻게 해요? 부패하죠. 그럼 독소균이 우리 몸에서 증식하고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어디로 모으냐면 위장으로 모읍니다. 그 나머지 여력이 없으면 재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졸리신 분은 액티바이즈를 드시는데, 자, 오늘은 이 대사보다는 산소와 혈관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산소 공급 세포에 되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 다음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은 혈관을 통해서 넣어집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모세혈관의 건강,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건강하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비급 8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비급 8종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8종이 모두 다 필요하다. 자, 그럼 퀴즈. 액티바이즈를 많이 마시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O, X. 오. 과대가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뒤에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의 모세혈관입니다. 왼쪽은 건강한 모세혈관, 오른쪽은 막힌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70%가 막히면 뭐가 드러난대요? 질병. 50%가 막히면 미병이요. 아직 병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병이 있다라고 하시면 모세혈관이 몇 프로 막힌 거예요? 70%.
혈관 건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드시면 돼요? 액티바이스. 왜 혈관이 고장나나요? 우리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대사 과정이요. 먹으면 대사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꼭 만들어지는 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얘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네, 없앨 수 있어요. 뭐가 없애냐면 비타민 B군 중에 6, 9, 10이요. 이 6, 9, 12가 충분히 들어오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온전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데 6, 9, 12가 부족하면 100%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6, 9, 12가 들어있는 뭘 드시면 되나요? 액티바이드를 드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본사 자료 이번 업그레이드돼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 산소 얘기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여기서 읽어볼까요? 정상세포부터 시작! 정상세포가 산소의 기준을 하면 바뀝니다. 산소의 기준은 연전세포를 양성종양으로 막히고 산소 유출을 일으키며 악성물질 암세포로 변한다. 자, 그러면 질병이 있거나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산소 포화도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건 영양 공급만큼 중요하다. 그런데요, 액티바이즈 관련 특허잖아요. 이 특허에 나와 있어요. 산소 운반 특성이 좋다. 스포츠 선수들이 액티바이즈와 뮤노겐을 먹는 이유? 산소 포화도 때문에 먹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요.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모세혈관 막힘 없이 공급한다면 인간은 500세까지도 살 수 있다잖아요. 김동아 박사님 강의 기억 안 나십니까?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까지 냈다는데 안 팔린다는 그 책. 네, 그래서 산소 운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니 액티바이즈 권장량 하루 3스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많이 먹어도 돼요? 자, 깨드리겠습니다. 이 기능 보면 3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요, 여러분 온전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권장량.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 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난 활동량이 많다. 그럼 최적량에 맞춰서 드시면 되는데 최적 섭취량은 최소 50배에서 100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처 기준으로 10배까지는 드셔도 무방하다. 자, 그럼 권장량이 3스푼이니까 30스푼까지 괜찮나요? 네. 소주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드시잖아요. 걔가 더 안 좋거든요. 얘는 수용성이라서 먹고 남으면 뭔가요? 배출됩니다. 자, 그럼 또 카페인 얘기하시는 분 있죠? 액티바이드 3스푼 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1일 카페인 섭취량 성인 기준 400mg이에요. 그런데 다른 식품은 보세요.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중복돼서 먹기 때문에 액티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본사 자료입니다. 액티바이드 30, 에너지 드링크 162. 이것뿐만 아니라 당분 섭취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자, 카페인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셨습니까? 네. 자, 정리입니다. 피트라인 액티바이즈 체크 포인트입니다. 비타민 B군 8종, 그 비타민 B군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C와 여러 가지 부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대사, 혈관, 그 다음 산소 운반의 특성을 가진 액티바이즈 너무 중요하고요. 몇 종인가요? 4종입니다. 구매하고 싶으시죠? 네. 지금입니다. 행사 중이에요. 5+1. 수영타운 되기 전에 꼭 구매하시면 시즌 상품인 액티 펀치도 아직 물량이 남아있으니까 함께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종 파칸디스 액티 먹어야겠다? 네. 좀 강의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자, 3종 먹어야겠다? 네. 꼭 드십시오. 노화를 늦추고 맛있는 성형으로의 길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거고요. 다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파카 액티리스를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 그리고 꾸준히 먹는다. 오늘부터 언제까지?